안녕하세요. 더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생명보험 제3보험 11회 설계사 자격시험을 봤답니다. 결과로 말씀드리면 합격을 했습니다. 요즘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지난달 보험 설계사 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최근 10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응시자들은 대부분 본업은 따로 두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길 원한다라고 답변했는데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저부터도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뭔가 권유하고 잠깐 하고 그만두는 직업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제가 시험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인 부업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명확히 공부해서 우선 나의 보험부터 잘 설계된 건지 확인하고 가족들 보험도 확인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되고자 제가 시험 보고 느낀 점과 시험에 꼭 나오겠다는 문제 유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종로구에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7층에서 시험을 봤어요. 주차할 곳이 없다고 안내되어 있어서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일찍 가서 근처 커피숍에서 공부 좀 하다 가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걸어갔는데 가는 길에 커피숍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우선 장소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1층, 2층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책을 폈는데 10분 뒤부터 335 모여서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룹들이 생겼어요. 저는 혼자 공부하고 혼자서 왔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눌려서 2층 커피숍은 좀 더 조용하겠지 생각하고 나왔는데 2층은 더 복잡한 거 있죠? 너무 당황해서 건물을 자세히 보니 지하 1층에 웨딩홀이 있는 거예요. 웨딩홀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을까 해서 내려가 봤는데 패백하는 곳이 조용해 보여서 거기서 30분 몰입해서 책을 읽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웬걸 7층에 응시자 대기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공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조금 일찍 도착하신 분들은 무조건 바로 7층으로 가세요. 따뜻하고 정수기도 이용할 수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도 있답니다. 참고로 어떤 분이 택시 기사님이 길을 잘 몰라서 늦었다며 문을 똑똑 두드렸는데 감독관님이 나와서 지금 못 들어간다고 명확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시험 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에서 출발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5차 시험이었는데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30분까지였어요. 오후 2시 20분부터 수험표랑 신분증을 가지고 줄 서서 확인하고 자리로 앉아요. 자리에 앉으면 신분증을 수험번호 밑에 두고 있어야 해요. 감독관님들이 지나가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핸드폰은 꺼야 하는데 안 꺼지면 꼭 감독관님께 꺼달라고 부탁하시거나 맡기세요. 중간에 핸드폰 울리면 무조건 시험지 반납하고 나가야 하고 시험 무효 처리됩니다. 그렇게 시험을 다 보면 다음날 오후 8시에 발표를 해요. 상당히 떨렸습니다. 합격 여부 확인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생명보험협회 합격자 조회 누르시면 본인 인증이 나와요. 저는 휴대폰 인증으로 했고요. 해당 통신사 문자로 인증, 본인 인증 확인하시고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보안 문자 입력합니다. 인증번호가 문자로 오면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서 보험 설계사 탭에서 합격 조회 누르시면 합격 상태가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쉽게 생각해서 이틀 전부터 벼락치기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너무 당황했고 두 번째로는 모든 설계사분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틀 벼락치기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모의고사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한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는 꼭 나오겠구나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답니다. 첫 번째, 보험 민원에 대한 문제. 제발 보험협회에 신고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 때도 계속 나온 문제였는데 진짜 시험에도 나왔답니다.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5. 금융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이용해서 접수한다. 5. 보험회사의 민원 분쟁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5. 보험협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X.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세제 적격 연금저축. 이건 그냥 문장을 외우세요. 세제 적격 연금저축은 최소 납입기간이 5년이고 55세 이후부터 인출 가능하고 가입 나이는 제한 없습니다. 관련법은 소득세법이고 공제 방식은 세액공제이다.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공제 가능 금액은 600만 원이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냥 외우셔야 해요. 세 번째, 장애인 보험. 장애인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저렴하다. 현재는 장애인 보험으로 단체, 상해, 저축성 보험 등이 판매 중이다. 국가 유공자 등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자는 가입 대상이다.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둘 다 가능하다. 차별, 심사 절차 간소화 없이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은 연간 4천 증여세를 비과세. 이거는 제가 풀면서 3천이야 4천이야 뭐지 하다가 4천으로 찍은 건데 맞았거든요. 그래서 더 기억 남아요. 네 번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구분하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통 보험회사 사업을 개시하는 허가, 인가, 보험률 변동제도, 상품 개발 판매 전 신고, 설계사 자격정지 등 신고나 허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 범죄 신고, 분쟁 신고, 민원 신고 등 대다수 보험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보험 중개사 등록 신청, 보험 사기 계약 적발, 금융문제조정위원회 운영 이렇게 정리하세요. 생명보험협회는 제3보험과 생명보험 상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 설계사, 대리점 등록, 우수 인증 설계사, 장애인 차별 신고 등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풀다가 이 내용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 분류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정리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생명보험 관련 법규. 대부분은 보험업법인데 보험업법은 설계사 등록 및 기타 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구체적이고 보험업의 허가, 감독 관련 근거 법률이에요. 상법은 생명보험의 보험 계약 관계를 규정해요. 예시로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생명보험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허가, 감독 관련 근거 법률이다. 변액보험에 대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상법 제4편 보험이다. 보험회사는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의 허가 및 감독 관련 근거 법률은 보험업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지금 작성한 예시는 다 맞는 내용이에요. 구분해서 여러 개 작성해 주시고 틀린 내용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게 공부해 두세요. 6번째, 우수인증 설계사 자격 알기. 문제 유형은 다음 중 우수인증 설계사의 자격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이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08년부터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직전 1년간 품질 보증 해지는 0건이어야 한다. 문제에서는 13회차 95%,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오답으로 바꿔서 냅니다. 7번 언더라이팅, 클레임 구분.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클레임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가 1번 보험사고 조사, 2번 보험계약의 체결, 3번 계약 적부 확인. 이렇게 있다면 1번 보험사고의 조사가 정답이에요. 클레임은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 이루어지는 1년의 업무이므로 보험계약의 체결은 해당하지 않고 계약 적부 확인은 언더라이터의 업무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무작정 외우기만 하면 문제를 딱 봤을 때 헷갈리거든요. 문제 유형을 보고 틀린 이유를 옆에 써가면서 외우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모의고사 및 직접 시험 볼 때 꼭 나왔던 내용이라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도전하시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우리 앞으로도 발전해 가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금전적으로 꼭 도움을 줄 수 있는 설계사가 되어 보자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